애써 주십시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통행량도 늘었고요. 돌발 상황도 많아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영광 2터널 부근에서 2차로 막고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구간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정체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밀리고 있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서운 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나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일산에서 구리 방향 노고산 1터널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양주 요금소부터 밀리고 있고요. 서울 시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분당 수서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N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9년에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성폭행, 성착취 동영상을 디지털 공간에 유포했던 박사, 조주빈, 갓갓, 문영욱.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반인륜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보내주고 또 그걸 보고요. 여야가 이 N번방은 막자 하면서 지난해 5월에 N번방 방지법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런데 N번방 방지법이 절대 다수에게 검열의 공포 안겨준다고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N번방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추적단 불꽃은 엄청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인터뷰는 예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분의 모습이 생방송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특공대처럼 지금껏 얘기했고 지금 활동해오고 있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N번방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그 다음에 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 디지털 성범죄는 많이 줄었습니까? 네, 일단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사실 이제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진다, 조주빈이 잡히고 문영욱이 잡혔을 때는 조금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수십만 명의 가해자들이 텔레그램, 디스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여전히 이 디지털 성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니, 경찰도 나서고 검찰도 나서고 이제 N번방 못 만들게 한다면서요. 그리고 네. 포털 사이트도 정화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 특성에 이 범죄가 이제 종식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영상을 유포를 하게 되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그 영상을 다운받고 또 소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식해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본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N번방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네. 이 심각함을 좀 받아들였어요. 좀 변화한 점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나아가서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제 심각한 성범죄구나 하는 인식이 생겼죠. 그렇죠. 그거 보다가 네. 그거 유포하다가 감옥 간다는 것도 네, 그렇죠.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N번방 방지법도 생겼는데요. 네. 이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개인들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문제다라면서 합의하에 이 N번방 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고 이제 시행됩니다. 그런데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불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N번방 방지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 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 침해를 자유한다, 네. 통신의 자유를 이제 침해한다라고 이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 범죄를
이게 범죄를 막는 것과 통신의 자유가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예. 이 법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시행된 이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법이 아니라 네. 포털이 불법 촬영물을 걸러내도록 좀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렇죠. 부가통신사업자 그러니까 포털 네이버 다음에서 불법 촬영물이 있으면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고 기술적으로 좀 지워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이 포털이 불법 촬영물을 걸러내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자유를 침해하네 뭐네 하면서 논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거 검열 공포 안겨준다, 재개장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발언을 한 분이 검열 공포를 오히려 그분이 안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네, 지금 누가 이 검열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지 모를 만큼 저희가 실제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 실제로 이 검열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테스트하는 그런 대화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요. 네. 그 방 안에서 실제로 좀 어떤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한 이미지를 그들끼리 또 유포를 하고 공유하고 히히덕대면서 이거는 왜 검열 안 되냐? 이거는 왜 되냐? 하면서 그들끼리 뭔가 또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2차가 아니고 3차, 4차 가해를 지금 저지르고 네, 있네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N번방 방지법,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의무 그리고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도 고양이사 영상, 뭐 강아지 영상 귀여운 종류로다가 이렇게 올려봤는데 네. 검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열이 되기도 합니까? 고양이 영상이?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을 땐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애초에 검열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그런 사적인 이제 개인적인 영상은 애초에 아니고 이제 다만 이 불법 유해 정보라고 카카오톡 측에서 정책상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걸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게시글을 신고를 하던지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짚어갈게요. 윤석열 후보가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와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검열이 된다고 검열 자체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 네. 검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리고요. 그건 이제 포털이 필터링을 할 때 좀 더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거지. 그거는 검열이라는 말로써 이 논의를 흐리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누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네. AI가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검열이라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은 그냥 이게 문제다라면서 재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의로 흘러가는 게 되게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이해했어요.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그걸 다 뒤엎느냐 이건 잘못됐군요. 네. 백성현님께서 카톡보다 정작 중요한 텔레그램 쪽은 검열을 안 하는 것 같더군요. 얘기하는데 이건 네. 그렇습니까? 일단 네. 텔레그램을 검열을 안 한다 이 말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텔레그램도 수사의 대상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제로 이제 조사 조치를 하고 있고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이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신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텔레그램이 사적 공간에서 채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커뮤니티 성격이 네.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뭐 텔레그램이 해외 사업자라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해외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고요. 또 텔레그램에서 N번방처럼 사적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 이것 역시 수사로 처벌 대상입니다. 아, 그런데요. N번방에서 봤듯이 성착취물 동영상 이거 공유하는 거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버젓이 성착취물 공유하고 막 나누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보면은 이거를 제작한 제작자들에게는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그 뭐 10배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긴 합니다만 이를 시청한 시청자,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큰 뭐 내가 이거를 해도 뭐 끼케야 집행유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이 영상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이들이 수익을 얻으니까 네.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정말 밥 한 번 사 먹을 돈으로 자기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이 영상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밥벌이 수단으로 이 영상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이 착취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나쁜데요. 사는 사람도 나빠요.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계속 그런 착취물을 만들고 또 파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나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여성 안전에 관한 관심보다 주변의 지지 세력에 맞춤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항의 성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검열 공포로 몰고 가면서 조금 남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남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다고 저희도 보여지고요. 네. 지금 옳고 그름을 논해야 할 사람이 표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게 맞는 행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윤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를 옹호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N번방 방지법 다시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였을 텐데 그래도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펴봤는데 N번방 방지법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구멍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좀 강화하고 좀 그물을 좀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법안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필터링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범죄물들을 찾는데 뭐 땡땡녀라면서 가해자들이 이 피해 영상물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네. 그런 키워드를 필터링하는 것도 분명히 요구가 되고요. 그 이외에 이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그 유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도 정말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실 신상 공개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될까 이 두려운 마음이 가장 큰데 이거를 시청하는 가해자들 또한 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성착취물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 보는 사람도 공개해가지고 절대 못 보게 막아야 됩니다. 비올라님께서 카톡을 막으면 또 다른 쪽으로 유포할 것 같고요. 막고 우회하고의 무한 반복일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피해자 지원 대책은 조금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네,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전히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냐라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아니 그분들 공개된 영상이라도 빨리 정부에서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삭제를 지원하는 그런 인력조차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이 삭제를 지원하시는 활동가분들의 안위도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도 너무나 많고 이 피해자분들의 영상이 한번 올라가면 뭐 불법 성착취 사이트서부터 여러 플랫폼 정말 온갖 커뮤니티에서 다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들이는 돈이나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의 개인 돈으로 이제 성형을 하시고 뭐 이제 주민번호도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뭐 어떠한 자금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실정이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그런 금액을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민사소송을 청구를 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네, 8725님께서 불법 영상을 왜 남자들만 볼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성별을 나누어 말하는 것은 잘못된 듯합니다. 모든 대상이 처벌 대상이지 남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다는 것은 남자들만 볼 거라는 단정 짓는 일입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저도 남자인데요. 남자들이 주로 보거든요.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남자들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좀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다수가 남자거든요. 4222님께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경찰도 조금 사이버에 관련해서 사이버 수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데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법령이 부족하다면서 막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실제로 ECRM이라는 경찰청의 불법 어떤 그런 정보들, 유해 매체들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물들 공유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수사관들마다 역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대두된 게 작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아직 잘 실무적으로 적용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뭐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면 아직도 못 잡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부터 일단 그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인데 네. 대선 후보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네. 대선 기간에 이 문제는 좀 바꿔주세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사실 일단 바꿔주세요 하는 문제는 여성이 이런 범죄 피해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요즘 정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성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길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게 가고 공공 화장실을 갈 때 안전하게 내 볼일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반페미니즘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그런 논의들, 정말 무의미한 논의들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정말 올바른 그런 인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대선 후보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성착취물 취재할 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착취물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고 두 분 그리고 불꽃 추적단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불꽃 추적단은 어떤 계획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는 추적단 불꽃으로서 추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적단 불꽃으로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어떤 국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하는 그런 일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들의 어떤 유통 흐름과 실태를 쫓는 취재 보도 활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법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 TF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방지법이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권고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적단 불꽃 응원합니다.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N번방 사건을 알린 추적단 불꽃 두 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